대장부로 세상에 나와 나라에서 써주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야인이 되어 밭갈이 하면서 살리라.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순서를 받고 아랫사람을 올리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규정도 고칠 수 없습니다. 벼슬 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디뎌놓고 출세하기를 도모하겠느냐. 이 오동나무는 나라의 땅 위에 있으니 나라의 물건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길러온 것이니 하루아침에 사사로이 베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와 율곡은 성이 같은 까닭에 만나 볼만도 하지만 그가 이조 판서로 있는 동안에는 만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화살통을 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대감이 받는 것을 어떻다 말하며 소인이 바치는 것을 어떻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이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말을 듣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인데 술은 마셔 못하며 목이 마르지도 않은데 물은 무엇 때문에 마시겠는가? 어찌 바른 길을 어기어 살기를 구한단 말이요. 죄가 있고 없는 것은 나라에서 가려낼 일이지만 한 나라의 대신이 옥중에 계신데 이렇게 방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내가 차라리 식구를 많이 데리고 원 죄를 입는 한이 있어도 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들을 돌보아 주지 않을 수 없다. 바다로 침입하는 외적을 저지하는 데는 수군을 따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군이나 육군은 그 어느 쪽도 없앨 수 없습니다. 자기 한 몸만 살찔 일을 하고 이런 일은 돌아보지 않으니 장차의 일도가히 짐작된다. 우리가 각각 책임을 맡은 경계가 있는데 명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임의로 경계를 넘을 수 있겠는가?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침착하게 태상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한번 승첩하였다 하여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외무하고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변보를 듣는 즉시로 출전하여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하도록 하라. 저는 일찍이 외적들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별도로 호북함을 만들었는데 적선이 수백 척이라도 쉽게 돌입하여 포를 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출전 때 돌격장이 그것을 타고 나왔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동안에는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라를 근심하는 생각조차 조금도 놓이지 않아 봉창 밑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일어난다. 호남의 땅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진을 한산도로 옮겨 진을 치고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입니다.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다가는 큰 것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아직 가만히 두었다가 기회를 보아 무찔러야 합니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국사가 이래서야 매사가 잘 될 수가 없다. 우러러 탄식할 따름이다. 이제 적을 상대하여 승패의 결단이 호흡 사이에 걸렸다. 장수된 자가 죽지 않았으니 누울 수가 있겠느냐. 석자되는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장수의 직책을 띤 몸으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며 입으론 교서를 외우나 얼굴에는 군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다. 혼자 다락 위에 기대어 나라의 형세를 생각하니 아침 이슬처럼 위태롭기만 한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인재가 없고 밖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으니 사직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다. 만일 슬개가 있다면 반드시 자결이라도 할 일이다. 밤이 깊도록 즐거이 뛰놀게 한 것은 억지로 즐겁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수들에게 그 수고를 풀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지나온 지옥이 온통 쑥대밭같이 폐허가 되어 그 참상한 꼴을 눈으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우선 전선을 정비하는 것이라도 면제해줘 군사와 백성들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하겠다. 나라에 충성을 바치려 했건만 교회에 이미 이르렀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려 했건만은 어버이마저 돌아가셨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느니만 못하다. 아침 저녁으로 그립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엉기어 피가 되건만은 아득한 저 하늘을 어찌하여 내 사정을 이다지도 살펴주지 못하는지, 왜 어서 죽지 않는지. 개별이 고갯길을 타고 오는데 기암절벽이 천 길이나 되고 구위도는 강물이 깊기도 하며 길은 험하고 위태롭다. 만일 이 험고한 것을 눌러 지킨다면 10,000명이라도 지나가기가 어렵겠다. 이제 제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내어 한거에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한산섬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올라 큰 칼 불끈 잡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이내 시름 도해주네. 어둘 무렵이 되어 코피를 한 대 남짓이나 흘렸다. 밤에 앉아 생각하고 눈물 짓곤 하였다. 어찌 다 말하랴.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한다. 너희들 모든 장수는 각기 살려는 생각이면 반드시 죽는 것임을 알고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즉시 군율에 처할 것이다. 전쟁에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아니 너는 군법에 죽고 싶냐? 도망가면 너는 어느 곳에 가서 살 것이냐? 대장으로서 화친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원수를 놓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다.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마라. 군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